의식의 동시성 합본삼 동시성과 다중성에서 실체적 허구성의 한계를 묻다. 12. 동시성과 다중성의 논의에 대한 실체적 허구성에 대해서 칼 융의 동시성, 양자역학의 다중성, 영적 의식과 신적 의식의 합일 개념은 모두 과연 실제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과 맞닥뜨린다. 보이는 객관적 실체인가? 아니면 주관적 해석과 관념 속 허구인가? 이것은 결국 실체적 허구성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동시성은 물리적 인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동시성은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하며 단순히 개인이 의미를 부여한 우연한 시간적 일치일 뿐이다. 인간 뇌는 무작위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융 또한 동시성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로 제시했을 뿐 물질적 실체로 보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실제, 즉 내면의 해석적 허구에 가깝다. 둘째, 양자역학적 다중성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입자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평행우주 또는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으로 확대할 때 과학적 검증 불가로 허구 논란이 일어난다. 평행우주로는 직접 관찰과 상호작용이 불가능해 과학적 실체로 보기 어렵고 의식이 양자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은 현재 유력한 증거가 없다. 셋째, 영적 의식과 신적 의식의 합일 경험은 강력하지만 개인 주관에 의한 내면 체험이다.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전달 불가능하며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 영향, 증거 없이 심리적 위안이나 문화적 실체로 이해된다. 기도의 효과 역시 플라시보나 심리적 안도감 범주를 넘어서 증명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엄밀한 의미의 물질적 실체라기보다는 의미와 해석에 기반한 심리적, 문화적 실제에 대한 것이지만 이 허구들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구성한다. 따라서 실체의 정의를 확장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가 함께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실체란 무엇인가? 에 대한 탐구는 과학과 철학, 영성이 교차하는 무한한 여정이며 여기서 나란 존재의 신비와 인간 의식의 복합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13. 동시성과 다중성에서 실체적 허구성의 한계를 묻다. 칼 융의 동시성 개념과 양자역학의 다중성, 그리고 영적 의식과 신적 의식의 합일 논의는 현대 과학의 합리성과 인간, 직관 사이에서 실체적 허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이 현상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동해 가능한 실체를 지니는가, 아니면 우리의 주관적 해석과 관념 속에서만 의미 있는 허구인가? 라는 검증적 질문이기도 하다. 첫째, 동시성은 과학적 측면에서 실체적 허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성은 인과 관계없이 의미 있게 일치하는 사건으로 정의되지만 물리적 인과 사슬로 그 실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 특정인을 생각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경험은 무수한 무작위 사건 중 인간 뇌가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해석으로 보기 쉽다. 융 자신도 동시성을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와 내면이 외부와 만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동시성은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의식이 구성한 해석적 허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자역학적 다중성에서 중첩과 얽힘은 실험으로 증명된 물리적 사실이다. 하지만 측정 전 현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 무수한 평행.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확대 해석은 실체적 허구성 논란에 직면한다. 관찰자 효과란 의식이 아닌 물리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뇌박 의식이 물질 현상에 직접 개입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런 해석은 가설적 허구로 간주된다. 결국 동시성과 양자 다중성 논의는 과학적 검증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해석, 사실과 허구 사이 경계가 명확치 않은 복합 영역임을 상기시킨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문화, 신앙 체험에 깊이 영향을 주는 심리적 문화적 실체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사유는 과학, 철학, 영성이 만나는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며 우리가 사유하고 믿는 세계의 본질적 실제성에 관한 끊임없는 검증이기도 하다. 14. 영적 의식과 신적 의식의 영합의 실체적 허구성 관점. 인간 내면에 영적 의식이나 신성이 내재한다는 것은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성령의 임재가 영적 합일이나 신의 임재라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에게 매우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주관적 실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체험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위안을 제공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삶의 근원이자 동기가 된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영적 체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도의 효과도 플라시보 효과나 우연한 일치로 설명될 수 있으며 물질적 개입을 객관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물리적 차원과 영적 내적 차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실체적 허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동시성, 양자적 다중성, 그리고 영적 합일은 객관적 물질적 실체로서 입증되지 못한다. 엄밀한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의식의 해석 영역에 속하며 과학적 증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의미 부여에 더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들이 무의미한 허구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허구는 인간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의미와 위안의 근원이 되는 심리적 실체, 문화적 실체, 영적 실체로서 강력한 실태성을 지닌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실을 넘어서 해석이 존재하며 이 해석이야말로 인간성을 형성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실과 해석이라는 현상 속에서 실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유일한 실체인가? 또는 경험과 의식이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세계도 또 다른 형태의 실체인가? 이 물음은 과학, 철학, 영성이 교차하는 중요한 탐구 영역이며 인류가 꾸준히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15. 경험되는 세계 그 현상학적 실제성 자체에 대한 이해. 앞선 글에서 물질적 사실과 정신적 해석 사이 간극을 탐구하며 허구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이 삶에 강력한 실체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객관적 실체를 물었지만 결국 모든 논의가 나라는 주체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현상학은 외부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느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경험되는 그 자체가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인정받는다. 칼 융의 동시성 역시 물리적 인과 관계가 불명확해 보이지만 개인에게 강렬한 의미와 삶의 변화를 준다면 실제하는 경험이다. 위디거 달케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실제성이 달라진다. 이렇듯 물질은 물질, 영적 관념은 관념이라는 단순 이분법을 넘어서서 물질과 영성이 나의 의식 안에서 만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험되는 실제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삶의 파편들을 엮어 내러티브, 즉 서사를 만든다. 이 서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까지 형성하는 힘이 있다. 특히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영적 서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재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구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경험과 이야기가 실제로는 삶의 진실이 되는 역설적 현상을 목도한다. 그것은 사실과 해석, 객관과 주관이 만나 나의 경험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결국 단순한 철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인간 존재가 자신의 삶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형성하는가에 대한 현상적 실제성의 근원적인 물음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사실과 언어적 서사와 그 실제적 현상에 의해 복잡한 세상에서 현실은 대부분 언어적 서사를 통해 구성되고 해석된다. 과학적 이론, 철학 체계, 종교 교리, 개인적 삶의 서사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틀이다. 반면 실제적 현상은 언어적 서사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 사건과 감각적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의 작동을 뜻한다. 빅뱅의 팽창, 양자 입자의 움직임, 사랑하는 이의 미소, 고통스러운 재앙 등은 서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런 논의들은 동시성과 다중성, 그리고 영적 인식의 문제는 바로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이 만나며 일치와 모순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과 해석이란 것이다. 첫째는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이 일치할 때 우리는 안정과 이해를 얻는다. 과학적 일치에서는 양자역학이 미시세계 현상을 정밀히 예측해 양자론적 서사가 실제적 현상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 레이저 같은 기술이 혁신되며 서사의 실효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의미론적 일치에서는 융의 동시성처럼 물리적 인과 없이 특정 개인 내면의 염원과 외부 실제가 뜻밖의 맞아떨어진 경험을 통해 강렬한 의미가 발생한다. 영적 일치의 경우에 신앙인이 기도하는 서사와 외부 현실에서 응답이라는 실제가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 서사의 실효가 드러난다. 이처럼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의 일치는 우리가 현실을 타당하고 의미 있게 이해하는 근거가 되며 각 개인과 공동체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힘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은 모순과 긴장을 낳기도 한다. 과학적 이론이 변화하고 종교적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모순적 관계의 반영이며 인간 존재가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결국 언어가 만든 서사와 현상으로서의 실제는 분리 불가능한 것이며 이런 상호작용 속에 삶의 현실적 사건과 해석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복합성과 역설 속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자기 존재를 갖게 되는 것이다. 17.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의 그 모순성을 갖다. 앞서 언급한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이 일치할 때 안정과 이해를 얻는 반면 이 둘이 모순될 때 마주하는 혼란과 질문은 더욱 깊고 본질적이다. 이 모순성이 바로 철학적 과학적 실체적 허구성 논란의 핵심 출발점이 된다. 먼저 과학적 모순을 살펴보면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미시세계의 실제적 현상인 중첩과 얽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온 고전 물리학의 서사로서 상식적 현실과 충돌하며 근본적인 긴장을 만든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기존의 언어적 서사를 수정하거나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현실 이해의 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 문제는 존재론적 모순에서도 뚜렷하다. 의식이라는 실제적 현상은 단순히 뇌의 물리적 활동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아무리 뇌 기능을 정밀하게 언어화해도 빨간색을 보는 경험같이 내면에서 느끼는 주관적 현상의 본질을 담아내기 어렵다. 이 모순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로 대표되며 인간 인식의 근본적 한계로 남아있다. 다음은 영적이고 윤리적 모순에서 더 깊게 드러난다. 세상은 선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다는 영적 서사인 신정론에서 고통, 악, 불이라는 실제적 현상은 인류 역사 내내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이런 깊은 악의 문제가 바로 이 모순의 정점이다. 실체적 허구성 비판은 영적 서사는 실제 현상과 어긋나며 결국 위로를 위한 허구일 뿐이라는 공격으로 이어졌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모순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한다. 때로는 과학적 발견에 맞춰 서사를 수정하며 때로는 동시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고난 속 신의 섭리를 찾는 식으로 해석을 풍부하게 한다. 바로 이 언어적 서사와 실제적 현상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실제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 역동적 관계는 도돌이표라는 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인간 지성이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계, 그리고 의미의 진정한 실체를 탐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